197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프랭크 부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한가한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What's the sound? I guess it's coming from our house. 부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6살 된 아들 레이몬드가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How can he do that? Dad, my finger, they just play. 레이몬드는 피아니스트 패치 왈러의 재즈를 완벽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레이몬드. 과연 천재는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 레이몬드가 그대로 재현한 패치 왈러는 미국 스윙 재즈 시대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로 15세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다. 그런데 패치 왈러는 레이몬드가 태어나기 22년 전에 이미 사망한 음악가였다. 레이몬드는 패치 왈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더군다나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숙련된 솜씨로 연주한 것이다. 프랭크는 아들이 보여준 신기한 능력에 영감을 얻어 오드리 로즈라는 소설을 쓴다. 사망한 딸이 환생한다는 내용의 이 소설은 후에 영화로도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다. 프랭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아들의 놀라운 재능을 뛰어난 피아니스트의 환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천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주를 일컫거나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고대에는 인간의 영역에 신들이 개입한 결과가 천재라고 믿었다. 로마는 신이 천부적인 재능을 내려준 사람을 천재로 여겼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신격화했으며 천재는 안내자나 수호신을 의미했다. 천재를 뜻하는 단어 지니어스 역시 라틴어로 땅을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하는 제니우스 로치에서 유래한 말이다. 뛰어난 천재들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다. 1721년 독일에서 태어난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하이네케는 생후 8주 만에 자유자재로 말을 했으며 2살 땐 성경에 대해 훤히 꿰뚫었다. 3살 때는 세계사와 지리학을 섭렵했으며 독일어뿐 아니라 라틴어와 프랑스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카르디악은 생후 3개월 때 알파벳을 외웠다. 그는 7살 때 라틴어를 읽었으며 4살 땐 영어를 번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7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만다. 1928년 영국의 심리학 연구지에는 2살짜리 멕시코 아이 미구엘 만틸라의 신기한 능력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미겔은 1840년에 두 번째 일요일은 며칠일까와 같은 질문에 15초 내로 정확한 대답을 제시했다고 한다. 뛰어난 천재는 현재에도 있다. 올해 12살인 마크 위는 2살 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었던 아이였다. 마크는 3살 때 베토벤의 곡을 완주했으며 모차르트와 마찬가지로 6살의 나이에 첫 번째 연주회를 열었다. 최소 2년의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바흐의 피아노 협주곡을 6개월 만에 완벽하게 연주해 미국 음악계에 충격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40여 곡의 피아노 곡을 모두 외워서 연주하는 마크는 천재 중에 천재인 음악가로 주목받고 있다. 모차르트의 환생이라 불리는 마크 위.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의 독특한 재능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일부 학자들은 천재는
환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 환생 때문에 전생의 재능이 현생에서 발휘된다는 주장은 고대부터 있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철학자이자 탁월한 웅변가였던 키케로는 어린아이들이 무수하게 많은 사실을 빠른 속도로 이해하는 능력이야말로 탄생 전부터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키케로의 주장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상기설에 기원한다. 플라톤은 전생에서 이미 학습한 지식을 상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말한 것이다. 고대에는 이런 사상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교육이란 뜻의 단어 education은 이끌어 올리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educatio에서 유래된 말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했다. 그 후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 역시 인간은 선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자극을 받으면 탁월한 직관이나 재능, 통찰력, 영감 등을 통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천재들은 그들이 전생에서 익힌 지식이나 재능을 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정신과 교수를 지낸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수십 년간 환생을 연구했던 학자로 그의 책 환생을 시사하는 20가지 사례에는 2,500개의 전생 사례 중 아이 20명의 얘기가 담겨 있다. 그가 직접 만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놀라웠다. So, do you know what happened in the 17th century? There's this force, F, which exists between every object, even 아이들은 그 나이로서는 알 수 없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나 고대 언어를 알고 있기도 했다. 심지어 전생에 살았던 곳이나 주변인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뇌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역시 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려 86번의 전생 기억을 들은 후 인간은 환생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 즉, 일부 학자들은 사례 연구를 통해 증명한 전생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천재적인 재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환생으로 다시 태어난 천재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 전문가들은 다른 방법으로 천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경계통의 이상 증세 때문이라는 것이다. 천재적인 예술가들 중엔 특히 신경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다. 신경질환이 천재들의 삶과 창조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어린 시절 무도병이란 희귀병을 앓았는데 그로 인해 운동신경에 장애가 생긴 그는 신경 발작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잦았다.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핸델 역시 대뇌혈관 질환으로 추정되는 마비 증상으로 평생 괴로워했다. 이들에게 신경질환은 양날의 칼과 같았는데 질병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낳았고 그럴수록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즉, 천재들에게 예술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하는 강력한 진통제와 같았다. 창조성과 신경질환의 상관관계는 계속 연구되고 있는데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위대한 천재 예술가들은 우울증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울증으로 인해 뇌가 신경질환을 일으키며 특정 분야의 재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휘자 구스타프 말러는 26년간이나 우울증을 앓아 프로이트에게 정신치료를 받았고 슈베르트는 사망하기 전까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역시 우울증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K 제미슨 교수는 20세기 위대한 예술가들의 병력을 조사한 결과 38%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예술가들이 보인 천재적인 창조력은
신경계통의 이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재는 환생이나 신경계통의 이상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천재음악가 모차르트는 4살 때부터 아버지인 레오폴트에게 음악을 배웠으며 레오폴트는 모차르트와 함께 연주 여행을 다니며 철저하게 음악을 가르쳤다. 그러나 레오폴트는 음악 외의 것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모차르트가 이성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모차르트가 아내 콘스탄체와 결혼을 할 때도 집요하게 반대에 나선다. 18세기 유럽을 뒤흔든 모차르트는 천재 음악가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피아노 앞에 붙들려 있었던 소년이 있었다. 바로 베토벤이었다. 궁정악장이었던 베토벤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못 이룬 꿈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는 베토벤에게 가혹할 정도로 연주 연습을 시켰는데 4살 때부터 피아노 앞을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바이올린을 주고 방 안에 가둬버렸다. 게다가 연주회 때는 베토벤이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도록 나이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베토벤을 어린 천재라고 내세우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때문에 베토벤은 4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나이를 2살 어린 것으로 잘못 알게 된다. 수학자 파스칼 역시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 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파스칼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할 과목과 교재를 직접 선택했으며 파스칼을 지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온 가족을 데리고 파리로 이사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파스칼의 뒷바라지를 위해 변호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훗날 그가 회계일을 하게 됐을 때 아버지를 돕기 위해 파스칼이 만든 것이 최초의 계산기였다. 뛰어난 천재로 각광받은 모차르트와 베토벤 그리고 파스칼의 이면엔 천재가 되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부모와 천재들의 관계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천재는 그들을 천재로 키우려는 부모의 욕망과 엄격한 학습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천재들. 그러나 천재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또 어떻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천재를 둘러싼 진실 혹은 거짓, 그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